급한 성격이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급할 때 여러분 첫소리가 다른 음절에 비해서 속도감이 빠르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악센트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로서 사투리가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다 이따애가 이래가 이런 식으로 첫소리를 항상 치는 위로 찍어 올리는 이런 억양까지도 동반이 되면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첫 음절이 생성되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썼을 경우에 근육 수축 반응이 첫 음절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절, 그 다음 음절, 그 다음 문장을 말하기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보통의 컨디션으로 시작을 해도 긴장도가 높거나 중간에 흥분해 갈 수 있는데 애초부터 100을 찍고 시작하고 200을 찍고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이 거의 막 버닝, 연소되어 버리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급한 성격일수록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첫 음절을 빨리 생성시키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경상도 사투리처럼. 그래서 재밌는 게 연축성이나 근긴장성 발성장애 혹은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발성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불편해진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위 사람들한테 듣냐면 경상도가 고향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억양같이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체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에 상경한 지가 20년이 되고 20년 이상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어를 구사를 하십니다. 표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경상도에서 듣고 늘 썼던 그 빠른 텐션의 첫 음절이 생성되는 그 습관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토박이이신 분들은 마치 경상도 사람처럼 첫소리 텐션이 팍 하고 이게 표준어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상도 출신?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표준어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누군가는 딱 짚어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TV에서 사투리 쓸 때 들었는데 내 친구 중에 사투리 쓰는 애가 있는데 경상도 출신 부산 출신 누가 있는데 그 말투랑 비슷한데 하면서 고향이 부산이냐 경상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에서 쓰는 그 빠른감, 으따 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첫 소리 빵 치면서 으 하면서 올라가는 요게 있거든요. 이걸 흉내만 내도 목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왜 경상도 사람들이나 부산 사람들은 항상 그 목소리로 얘기를 하나요? 근데 실제로 거친 목소리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경상도나 부산에 가면. 왜? 그런 말투가 목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죠. 억양이 있더라도 좀 조근조근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억양대로 막 팍팍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쉬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단점만 쏙 뽑아서 카피를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게 발성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을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놀랐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목이 순간적으로 탁 닫히는 이 느낌. 근데 놀랐잖아요. 이거를 놀자가 표현될 때까지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0.78초가 걸린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발성장애 끼가 있는 분들은 놀랐잖아요. 이게 다예요. 놀랐잖아요. 놀. 이렇게 안 나오고 놀랐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놀이라는 이 한 음절, 첫 음절이 표현되기까지도 0.78초,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필요한데 놀자에 투자되는 이 시간이 발성장애 끼가 있는 분들은 0.3초, 0.2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성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쓸 때도 감사합니다. 기역, 미음을 쓰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언급했는데 노래 영상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성장애가 있더라도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다 보시는 게 좋은 게 나는 노래하는 거는 관심 없는데 하면서 스킵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발성장애를 또 전문으로 하면서 노래 코칭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노래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다른 노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걸 활자식 발음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역, 미음을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서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술 과정 없이 활자를 감자를 팡 하고 찍어버리듯이 하니까 어때요? 기역, 미음 쓰는 것보다 빵 하나 찍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언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빰 찍어내는 게 언어가 아닙니다. 표현이 되어져야 해요.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는 그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자음, 모음, 받침, 소리가 계속 진행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비단 한 음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음절도 그렇게, 그 다음 음절도 그렇게 그것들이 모여서 한 단위가 되고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는 거지 한 글자를 잘못 말하는 그 습관이 빈도수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첫 음절마다 있잖아요. 제가요. 처음에 말하려고 하면 항상 목이 막혀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이 막혀요에만 꽂혀 계시지 마세요. 딴 데 가면 뭐라고요? 목을 여세요. 릴렉스, 긴장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게 아니에요. 기억을 말했는가, 아를 말했는가, 미음 받침을 말했는가. 나에게 그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먼저는이 아니라 먼저, 미음, 니은을 써야 되는데 먼저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음절까지도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건이 안 좋아요. 이런 목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음절을 힘들어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나 그 이유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요. 첫 음절에 항상 몸에 뭔가 이렇게 막히는 증상이 있고요. 항상 목이 조여요.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활자식으로 자꾸 첫 음절을 발음을 하는구나. 발음법이 잘못됐구나. 발음법 중에서도 첫 음절에서 유독 내가 서술형으로 글자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음, 모음, 받침 이 진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활자 갖고 와서 나 빨리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빵빵빵 찍는 자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진짜 발성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대 검사해보면 성대 자체에는 문제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발성 장애 중에서. 근데 스스로 몸의 이완을 못 이끌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발성장애 진단이 많이 가게 되는데 스스로 호흡과 말하기, 이 자율신경계 안에서 잘 순환되어야 하는 이것들이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장애 쪽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서 발성장애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를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 이완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첫 음절을 생성시키는 방식이 잘못됐고 그 방식이라는 거는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속도가 길어졌을 때 분명하게 자음과 모음과 받침이 그 안에 순서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서 교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음성 교정을 하는 트레이너들에게도 코칭하는 그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재활하시는 분들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방법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는 코칭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또 카피를 하겠죠. 따라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업을 들었을 때 본질적인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이해도가 없이 발성장애를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좀 강조해서 배우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에게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첫 음절을 생성시키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속도, 순서 이걸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 귀로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썼죠.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 정확하게 그걸 인지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코칭을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혼자서 하는 방법을 꼭 가르쳐 달라고 하신다면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서술형으로 시옷이 얘기가 안 됐는데 어가 표현이 안 됐는데 니은을 말하고 있구나. 선 시옷이 날아가요. 어가 애매하죠. 니은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선, 시옷, 서. 그 다음에 니은 받침. 선. 근데 선. 너무 빨라요. 과정이 없어요. 시옷을 쓰다 말았어. 짝대기 하나 그은 건 이건 시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써야죠. 어도 이게 언제 받아쓰기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쓰기 할 거예요, 여러분? 받아쓰기가 되는 소리여야 돼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 같기도 한데 오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듯이 글자를 써내려 가듯이 발음하는 방식으로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 달이든 조금 감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1:1 교정을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녹음을 해서 요소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연습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부재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모음이 날아간다. 혹은 자음이 날아간다. 아니면 자음이랑 모음이 표현이 안 됐는데 받침이 너무 빨리 온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한 음절에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기 소리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교정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만 되더라도 확실히 말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막힘이 없어지니까 뒷소리들이 편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수가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발성장애가 있는 분들이 한 음절 한 음절이 이제 말하기 힘들어지니까 말하는 단위가 점점 짧아지고 예전에는 말을 막 유창하게 했는데 점점 자기가 바보 같아요. 말하는 게 내용도 멍청해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런 데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발성 때문에 말하기의 수준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발성 때문에 내 말하기 수준이 이렇게 노후되어 가거나 퇴색되어 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같이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고민이 있으셨던 부분이 이 얘기를 듣고서 유레카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많이 받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울었어요. 제가 이래서 이게 이랬구나를 깨닫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런 메일이나 메시지를 정말 많이 주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나눠주셔도 감사하겠고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뵙고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